온타리오주의 홍푹 정신건강협회가 한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여성과 고령층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회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광역 토론토에 거주하는 한인 485명의 설문자료와 표적 집단 및 주요 관계자 50여 명에 대해 심층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질환 진단을 더 많이 받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는 했으나 진단 후 치료 비율은 남녀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폭음과 흡연, 약물 복용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주된 요인은 스트레스로 젊은 층은 학업과 교우 관계 그리고 인종차별 경험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중장년층은 직장과 일이, 노년에는 건강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문제는 정신질환이라는 사회적 편견 탓에 한인 사회는 질환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고 특히 종교에서는 정신질환을 죄의 결과로 단죄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치료나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되고 언어 장벽이나 상담 비용도 서비스 이용의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홍푹은 정신건강 인식 제고와 청년층 등 다양한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개편, 한국어 서비스 확대와 정신건강에 대한 종교와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조성준 온주 노인 및 장애인 복지부 장관은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연구는 처음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내가 정치인 되기 전에 영원의 동안 소셜워커로 근무해왔기에 정신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건강이 없이는 누구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박태준 캐나다 한인 여성회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일자리와 가정의 행복 추구가 한인의 공통된 스트레스라며 건강한 지원 관계와 통제를 통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런던 빅토리아 병원의 이재원 박사는 첫 시도에 그치지 말고 정부에 더 많은 지원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푹에서는 없는 돈 가지고 없는 인력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요거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더 달라. 이번 실태보고서 권고사항을 반영해 홍푹은 정신건강 안내서 마음 돌봄을 한국어와 영어로 발간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기본사항과 한국어 서비스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책자는 주요 한인 기관에 배치되고 홍푹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오는 월요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모임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온타리오주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실내 모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주 보건 책임자는 올 연휴엔 참석자 모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접종자가 참석하고 특히 모임에 고령자나 만성질환자가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온주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실내 25명, 야외는 100명으로 이 기준도 지켜야 한다고 정부는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온주 정부는 추수감사절 사적 모임 제한과 할로윈데이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 어제 토론토의 보건 책임자는 참석자 모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다른 가족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추수감사절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모임 인원을 최소화하고 손님의 접종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임에 어린이나 미접종자가 함께할 경우 집주인은 야외 모임 등을 고려하고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토시는 추수감사절 주말에도 쇼핑몰과 지하철역, 학교와 교회, 도서관 등 여러 곳에 백신 접종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필적 보건당국도 토론토시와 비슷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필적 당국은 모임에 미접종자가 참석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도 지키도록 권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5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111명 많은 수치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토론토 114명, 필 지역 55명, 욕 지역 42명 등입니다. 캐나다의 신규 이민자가 석 달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 이민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에만 37,780명이 새로 정착했습니다. 앞선 7월 4만여 명, 6월 3만 6천여 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코로나 이전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월 2만 5천여 명에서 3만 5천여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지난해 4월부터는 사실상 이민자 유입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올 들어 다시 재개됐는데 지난 8월까지 총 22만 2천여 명이 캐나다에 새로 정착했습니다. 올해 연방정부의 목표는 40만 1,000명입니다. 남은 넉 달 동안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내년과 2023년의 유치 인원에 추가해 신규 이민자를 계속 유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당 정부는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이민 문호를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앞서 해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익스프레스 이민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유학생 대상 특별 영주권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52명 늘고 9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지역별로 프레이저 보건지역에서 297명, 밴쿠버 코스탈 보건지역 85명, 인테리어 보건지역 164명, 북부 보건지역에서도 130명이 확진됐습니다. BC주 당국이 오늘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에 따르면 접종 완료자보다 백신 미접종자가 감염될 확률은 19배, 병원 입원율은 58배, 치명률은 53배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BC주에서는 지난 1차와 2차 유행 당시 요양시설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니어 옹호단체는 요양시설 집단 감염의 76%가 근로자로부터 시작됐다며 인력이 충분하고 유급병가가 있었더라면 거주민의 사망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유급병가 제도 도입과 인력 충원, 병실 내 인원수 감소와 거주민 부스터샷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가 추계 제외 공관장 인사에서 주 밴쿠버 총영사의 송혜영 전 외교부 장관 정책 보좌관을 내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소통의 장점인 인사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외교 정책을 잘 이해하는 인사라며 밴쿠버 한인사회 발전과 지역 교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송신임 총영사가 과거 열린우리당 국회 보좌진 외교모의 회장을 맡는 등 비교적 전문성을 쌓았지만 외교 현장 경험이 없어 커리어 외교관들이 선호하는 임지인 주 밴쿠버 총영사에 적합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송신임 총영사가 2017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됐을 때도 낙하산 논란이 임바했습니다. 연방보건부가 아세트아미노펜의 1일 최대 복용량이 잘못 규제됐다며 리콜했습니다. 리콜 약품은 테바 캐나다의 노보제시포르테 아세트아미노펜 500mg들이로 8월 3일부터 전국에서 유통됐고 제품 로트 번호는 3536-4729A와 3521-7483A이며 2023년 6월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당국은 이 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이 8알인데 12알로 적혀 있어 과다 복용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약을 과다 복용하면 메스꺼움이나 구토, 혼수와 오한, 식욕부진이나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간부전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구매자는 복용을 중단하고 과다 복용이 의심되면 즉시 지역 독극물 관리센터나 응급실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노스 윌로우데일 지역에서 지난 일요일 오후 2명의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자전거를 탄 범인은 3일 오후 5시쯤
핀치 에비뉴 웨스트와 비크로프트 로드에서 33세 여성의 뒤에서 접근해 성추행한 뒤 달아났고 이어 7시 50분엔 영스트리트과 셰퍼드 에비뉴 북쪽인 도리스와 힐크레스트 에비뉴에서 32세 여성을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20대로 키 170에서 177cm, 마른 체형의 갈색 머리를 했고 범행 당시 짙은색 야구 모자와 군복 디자인 자켓에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며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성의 동영상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가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원주민 아동 추념일 진실 화해의 날에 관련한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가족 여행을 갔다 온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국정 공휴일 시행 첫 해인 지난 9월 30일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토피노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며 해변에 거니는 모습이 포착돼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아동 유해가 발견된 BC 켐룹스 원주민 부족으로부터 당일 기숙학교 현장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공식 초청까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트루도 총리는 어제 여행을 떠난 것은 실수였고 후회한다며 조만간 켐룹스 원주민 커뮤니티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이날 휴가를 떠난 이유에 대해 어떻게 그랬는가 보단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며 후회스럽다며 직답을 피했습니다.